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벌써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또 보내봅시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들 기분 좋을 거예요. 금요일만 지나면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좋지 않나요? 뭐 쉬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쉴 때는 확실히 쉬고 일할 때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는데 이 져주는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자신의 의견을 접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거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와중에도 결국 상대가 옳다면서 먼저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유약하고 만만하며 남의 눈치를 보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안달이 난 사람을 보고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격이 강하다. 진짜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요, 그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큰 낭패를 당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데, 남을 끌어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결코 만만하다 여기면 안 됩니다. 그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 함부로 대하면 그와의 관계는 순식간에 끝이 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귀담아 듣고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실천 하시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볼게요. 사진 속에 보이는 인물은 이재용 회장인데, 삼성전자 총수 일가가 아시아 부호 순위 10위에 올랐네요. 10위. 한국 기업 가운데 상위 20위에 포함된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재산이 227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2조 9,700억 정도 돼요. 아시아 부호 순위 10위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결과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 부호 1위는 인도 최대 석유 통신 대기업이죠.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안바니 가문. 이 안바니 가문은 905억 달러입니다. 131조 4,600억이에요. 자산을 보유하고 3년 연속 정상을 유지했다. 그리고 2위는 태국의 최대 민간 기업인 철원 폭판드 그룹을 보유한 타닌 찌아와논 가문. 이들의 재산은 426억 달러, 61조 8,800억입니다. 이어서 3위는 인도네시아의 그 하르투노 가문인데, 담배회사 자람과 중앙아시아 은행을 운영하면서 422억 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삼성과는 227억 달러의 재산으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해가지고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아시아 부호 상위 20위 안에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해서 눈길을 끌었고, 블룸버그에서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자산 순위가 상승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삼성가의 순위 상승 배경으로 반도체하고 이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꼽아요. 한편 블룸버그에서 그 발표해 보면 아시아 부호 상위 20위 중 중국 가문이 6곳, 인도 가문이 5곳을 차지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하여튼 그쪽 나라가 좀 부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빈부 차이가 상당히 심한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기어코 올게 왔더라.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요즘 중국 애들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설계하고 SMIC가 생산한 그 인공지능 AI 반도체랑 이 칩을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의 빅테크 뺨치는 그런 수준의 AI 서비스를 내놓은 딥시크가 있어요.
미국이 첨단 장비 수출 규제 등 온갖 그 갖은 수를 써서 막으려고 했던 중국의 AI 굴기가 현실화됐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AI 산업의 핵심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이 토종 파운드리 기업이죠. SMIC가 없었다면 중국의 AI 반도체 자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SMIC는 자국 고객사를 빨아들이면서 매출을 10조 원 이상으로 빠르게 불려가지고 삼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경쟁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SMIC는 지난 10일 지난해 매출이 80억 3천만 달러입니다. 23년보다 27%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SMIC 매출이 10조 원을 돌파한 건 처음인데 세계 1위 대만 TSMC하고 매출이 130억 달러 안팎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와는 격차가 있지만은 대만의 UMC를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SMIC가 급성장한 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그 생산 주문이 몰리고 있어서 그래요. 중국 내 반도체 설계 최강자로 불리는 화이와이 협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SMIC는 중국 내 반입이 불가능한 ASML의 그 EUV 노광 장비 없이도 구형 장비인 그 DUV를 활용해 가지고 7나노미터의 공정에서 칩을 양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 7나노 공정은 삼성과 TSMC가 5, 6년 전에 개발한 공정입니다. 최첨단은 아니지만 바로 아래 수준으로 평가되는 고성능 칩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죠. 요즘 딥시크가 활용한 그 화이의 AI 가속기 어센드 910B하고 어센드 910C도 SMIC의 7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센드 910C의 성능은 엔비디아의 간판 AI 가속기 H100의 60% 수준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SMIC가 중국 파운드리 수요를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최근에 SMIC의 목표 주가를 43.6달러에서 홍콩달러죠. 43.6 홍콩달러에서 62.7 홍콩달러로 높여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SMIC 등 중국 파운드리도 약점은 있어요. EUV 장비를 못 쓰다 보니까 수율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아집니다. SMIC 지난해 순이익은 4억 9,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5.4% 급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파운드리 공습은 이렇게 한국과 대만 반도체 제조사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3에서 5나노 최첨단 공정뿐만이 아니라 이 14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중국의 고객사 비중이 큰 DB하이텍 그리고 SK 키파운드리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어요. 그 대만의 UMC 등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치열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가가 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주가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신대로 하십시오. 소신대로. 요즘 보니까 이제 하나그룹 쪽에 많이 몰려가더라고요. 이쪽 방산, 조선 이런 쪽 많이 가지고 로봇. 하여튼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가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하시고 삼성전자 열심히 모으실 분들은 저점에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오르면은 그때 차익 실현하셔서 큰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그 재미는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